보통 병원 오셔서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면역 좋아지려면 제가 뭘 더 잘 먹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면역은 뭘 더 먹어서 면역을 좋게 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건선은 한번 발병하면 굉장히 장시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대개 질환이란 게 통계에 따라서 예상되는 유병일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드러기라고 하면 뭐 짧게는 1주, 심한 두드러기는 뭐 한 4주 갈 수 있고요. 보통 감기가 한 2주, 뭐 발목인데 늘어나면은 4주, 이런 식으로 대개 치료 예상일수라는 게 있죠. 의사들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선은 이게 평균값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몇 주, 몇 달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순한 타입인 물방울형 건선은 금방 낫긴 합니다. 근데 건선에서는 금방이라고 해도 몇 달이에요. 몇 달 치료가 금방인 게 건선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2021년 대한건선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선 환자의 평균 유병기간은 22.8년입니다. 그리고 전체 환자 중 10년 이상 건선을 가진 사람이 87%, 거의 90%죠. 그리고 20년 이상 건선을 가진 사람은 59%, 거의 60%죠. 그러니까 건선이란 병은 일단 진단되는 순간부터 기본 10년, 20년은 가는 초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 피부병이에요. 건선의 치료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선이 잘 조절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치료를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 중에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게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건선은 심해지고요. 술을 마셔도 건선은 심해집니다.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몇 날 며칠 밤새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또 건선이 심해집니다. 자,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숨어있는 건선의 악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최근에 밝혀낸 건선의 발생과 악화가 일어나는 과정의 모식도입니다. 맨 위에 보면은 유전적 소인이 있고요.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 악화 요인들이 서로서로 연계돼서 건선을 발생시킨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왼쪽 밑을 보면은 신체 외적인 요인들, 물리적 충격, 대기오염, 약물 복용, 백신 접종, 감염, 흡연, 음주 등이 있고, 오른쪽 밑을 보시면은 신체 내적인 요인들,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다 피하고,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대로 일찍 자고 기름진 거, 단 거 먹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면은 안 아프다, 건선 나을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근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걸 다 피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건선이 고통스러운 병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좀 보자면은 무슨 암이나 이런 것처럼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시골로 내려가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맨발로 흙 밟으면서 신선한 채소 재배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걸 싹 다 피하라는 것보다 살면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악화 요인 첫 번째, 상처. 좀 이상하죠? 병인데 어떤 질병관리법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상처를 조심하라니. 근데 바로 여기에 건선에 아주 고약한 성질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건선 가지신 분들도 은근 이거 모르고 지내다가 찾고 나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뭐냐면은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쾌브너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대단한 용어 같지만 사실 별건 아니고 1800년대 하인리히 쾌브너라는 독일 피부과 의사가 이 현상에 그냥 자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 치료를 받던 아니면 뭐 밴드를 잘 붙이던 상처가 이제 아물겠죠, 좀 있다가. 이때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맨살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건선이 그 자리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상처 모습 그대로 건선이 새로 그 자리에 만들어져요. 이렇게 긁힌 자국에서 딱지가 생겼다가 새살이 나는 게 아니라 건선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게, 건선이 있으신 분들 중에 제일 건선 잘 생기는 자리가 바로 팔꿈치랑 무릎이거든요. 팔다리에 뼈 튀어나온 자리들, 여기가 건선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생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꿈치를 괴는 이런 동작을 취할 때가 많은데, 정말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중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주 작게 상처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상처가 아물 때 그 자리를 건선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건선이 가장 잘 생기는 자리가 양 팔꿈치랑 무릎인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건선에서는 쾌브너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상처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살이 아물 때 그 안에 생기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건선이 올라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사소한 상처를 통해서도 금방금방 건선이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통 상처들도 미리미리 잘 치료를 받아야 건선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악화 요인 두 번째, 감기입니다. 건선 환자분들은 이걸 자주 직접 겪어보셔가지고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건선 가만히 잘 있다가 감기 걸리면 갑자기 확 심해집니다. 특히 이것도 감염 균주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나 포도상구균 감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던 건선이 악화되는 모양을 나타내고 연쇄상구균 감염은 특히 편도선염의 형태로 잘 나타나는데 이때는 새로운 물방울량 건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건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감기 걸리고 막 목 아프고 그러다가 피부에 울긋불긋한 반점들이 막 나기 시작하면은 이 물방울량 건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기 좋은 계절이 되면은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고 또 비타민 C와 비타민 D 많이 보충해 주시고 항상 물 자주 드시고 생활 공간에 가습기 틀어놓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는 이런 감기 예방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감기 일주일 걸리고 그것 때문에 건선이 심해지면 이 심해진 건선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자, 악화 요인 세 번째, 면역 저하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건선은 알레르기가 아니고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 컨디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으로 건선이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맨날 여기저기서 면역 뭐 얘기는 많이 듣는데 보통 병원 오셔서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면역 좋아지려면 제가 뭘 더 잘 먹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면역은 뭘 더 먹어서 면역을 좋게 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이 안 떨어지게 해줘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줄줄줄줄 새고 있는데 일단 새는 부분을 막는 게 먼저지 깨져서 계속 새고 있는데 거기다 뭘 더 들이부어봐야 잠깐 아닙니까 효과가?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거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럼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면역이 떨어지는 첫 번째, 수면 부족. 하루 전체 수면 시간이 6시간도 안 되거나 더 중요한 건 많이 자도 밤 12시에서 새벽 2시가 수면 시간에 안 들어가면 수면 부족입니다. 이때 안 자면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싹 다 분해가 돼버려서 잠의 효율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 타령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건선에서 스트레스가 주는 영향은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분야입니다. 정신과적으로 스트레스 수치를 객관화해서 봤는데 스트레스 수치와 건선의 악화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불량, 피로 누적, 스트레스 이걸 피하지 않으면 건선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